를 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그 중독이 되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고양이 사료인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랑 약간 다르죠. 강아지는 잡식 동물이고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육식 동물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 사료는 대부분 고탄수화물이 아닌 고단백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강아지들은 그렇게 고단백을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고양이 사료를 강아지가 좋아한다고 많이 먹으면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나트륨 함량도 보통 고양이에서의 나트륨 요구량이 강아지보다 많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에는 나트륨이 강아지 거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치즈나 뭐 우유나 이런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락테이지라고 하는 효소가 없어서 뭐 락토프리 우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저지방 우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기는 한데, 물론 모든 아이한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먹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간혹 저는 이제 간부전이 있거나 해서 그 지속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그 저지방 우유를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먹고서는 탈이 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함량이 있기 때문에 췌장염이나 이런 것이 있는 친구들한테서도 우유를 먹는 거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날달걀입니다. 날달걀은 먹을 일이 별로 없죠. 보통은 삶은 계란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삶은 계란 먹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항상 뭐다?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란을 주는 거를 사람 기준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서는 계란 하나를 먹어도 전혀 뭐 그렇지만, 강아지가 계란 하나를 먹는 건 사람 계란 하나를 먹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계란 하나라면은 강아지한테는 뭐다? 메추리알 하나 정도가 적정량이지, 계란을 사람 먹는 용량으로 막 먹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귤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먹으면 위장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약간 산도가 있잖아요. 약간 시큼해가지고 먹으면은 이제 위장 문제를 일으켜서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거가 될 수 있고요.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중추신경 억압이 올 수도 있다. 코코넛도 조금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도 많이 먹으면은 배탈이 나고 뭐 설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코코넛 워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넛 워터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혹시라도 먹으면 이게 칼륨이 높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으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도 지방 함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췌장염이라던가 장염이 올 수가 있고, 인성분도 먹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결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도 조심하셔야 되고, 견과류 중에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먹으면은 위험합니다. 막 신경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심장도 빨리 뛰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견과류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카다미아. 그러니까 마카다미아 자체는 그냥 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양파, 마늘, 파 이런 겁니다. 얘네들을 먹으면은 어떤 문제가 일으키냐? 그렇죠. 빈혈이 옵니다. 보통 산화적 손상, 헤인즈바디 아네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적혈구 막을 산화적으로 손상을 시켜가지고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성 빈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양파를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대충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파 먹이신 적 있어요?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물어본 건 뭐냐? 최근에 집에서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짜장면뿐만 아니라 간짜장 먹은 적이 있는데, 특히 간짜장이면 더 100%죠. 그렇게 해서 양파를 먹고 오는 경우들이 있고,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 확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식물 처리를 할 때도 이거는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냐? 항산화 치료를 해야 되고, 오래 가는 애들은 뭐 2주씩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 수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치료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짜장면을 먹은 거와 같은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절대 먹이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포도 껍데기가 됐건 포도 씨가 됐던 포도 알이 됐던 뭐가 원인이 된지는 알 수가 없지만, 포도를 먹으면 뭐가 온다? 신부전이 온다. 치명적이다 라는 거예요. 포도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뭐가 온다? 신부전 온다. 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물용으로 간이 많이 있죠. 근데 뭐 저는 이거를 뭐 빈혈이 있거나 혹은 이제 뭐 단백질을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아이들한테서는 뭐 소간이나 돼지간을 처방을 합니다.
이것도 뭐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를 않고, 감자 같은 경우에도 이걸 생감자를 먹었을 때 그 싹이나 껍질에 있는 솔라닌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생감자를 먹을 일이 아이들이 별로 없죠. 보통 익혀서 먹으니까. 그 다음에 토마토도 조금씩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익지 않은 토마토의 껍데기나 그 위에 그 줄기 같은 거 있죠. 요런 거를 먹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연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간식이나 사료로 연어를 많이 쓰죠. 익힌 건 괜찮습니다. 날 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보고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이 생연어를 먹어가지고 리케치아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을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익혀서 주면 문제가 없다. 초콜릿은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초콜릿 같은 경우에 다크 초콜릿이 있고요, 밀크 초콜릿이 있고요, 그 제빵용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아이들한테 위험한 거는 제빵용 초콜릿인데, 제빵용 초콜릿은 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다크 초콜릿, 그 다음에 밀크 초콜릿이고, 초코칩 쿠키를 먹고 오는 애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초코칩 쿠키 먹고 와가지고는 그 정도 먹은 걸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독이 돼서 증상을 발현하는 정도가 약간 그 케바케다, 즉 개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라,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 음식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익혀서 먹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몇 가지를 나열을 하자면, 첫 번째 포도, 두 번째 양파, 마늘, 파 종류, 세 번째 자일리톨, 껌, 네 번째 초콜릿. 요렇게는 절대 사람 음식이지만 아이들한테 먹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음식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 아이들 케어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